안녕하십니까. 번양 YWC 회장 장찬희입니다. 평화를 남기고 간 광양소녀 문명금 할머니 생애. 문명금 할머니는 1917년 6월 19일 광양군 진상면 구항리에서 삼녀 일남 장녀로 태어났다. 그리고 18 어느 날 악마는 소녀를 찾아왔다. 1935년 봄 친구들과 함께 하동에 갔던 날 소녀에게 친절을 가장한 일본인이 다가와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말로 소녀를 꿰었다. 소녀의 머릿속에는 멋은 사는 아버지와 하루하루가 고생길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의 굶주린 배가 먼저 떠올랐고, 내가 공장에 취직만 한다면 식구들 배고픔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일본인과 함께 부산항에 도착한 소녀는 부산항을 출발해 러시아 접경 지역인 중국 헤이룽 장성 손오현이라는 낯선 땅에 내던져졌다. 그리고 친절했던 일본인은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후회는 언제나 늦는 법. 소녀 명금은 그곳 2층 벽돌집 구조의 군인회관에서 처음에는 A고 후에는 높고라는 이름으로 하루에 20명에서 30여 명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다. 고통과 치욕에 몸부림치고 울부짖었으나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고 일본이 패망하던 그때까지 호박 10년 동안 소녀는 그렇게 지옥을 겪어내야 했다. 세월은 비껴가지 않아 어느덧 28이 된 소녀는 그의 패망한 일본군이 그곳 위안부들을 데리고 떠날 때 혼자 숨어 있었다. 혹시 일본군이 해코지 않을까 두려웠던 탓이다. 그리고 일본군이 물러간 것을 확인한 소녀는 위안소 인근 조선 사람이 모여있는 마을로 내려갔다. 지옥에선 벗어났으나 생계를 위해 몸이 부서져라 닥치는 대로 막노동을 해야 했고 고달픈 삶은 계속됐다. 한때 조선 남자를 만나 살림을 차렸지만 가혹한 운명은 비껴가 주지 않았다. 작은 위안이 되어주던 조선 남자마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다. 1999년 설 명절을 앞둔 그의 2월 소녀는 고국 땅을 밟았다. 64년 만이었다. 1998년 4월 손오현 양로원을 방문한 혜진 스님이 국내에 할머니의 생존 사실을 알렸고 국내 위안부 할머니와 봉사자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 할머니의 귀국을 도왔다. 꽃다웠던 18 소녀는 그렇게 80살 할머니가 돼서야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고국 땅을 밟았고 또렷한 모국어로 정말로 내가 우리나라에 온 것이 맞냐며 목이 메었다. 그리고 이틀 뒤 64년 만에 동생들을 만나고 동네 사람들의 환대 속에 꿈에 그리고 가슴에 사무쳤던 부모님 산소에 성묘를 다녀왔다. 문 할머니는 3개월간 임시체류 기간을 마치고 중국으로 갔다가 그해 9월 7일 그토록 원하던 대한민국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고 영구 귀국해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시다 1년 뒤인 2000년 11월 3일 심근경색증 합병증으로 생을 마감했다. 한마는 84세 나이였다. 할머니의 묘비에는 죽어서도 사과받으러 올 거야 라고 쓰여져 있다. 고국에 돌아온 할머니는 2000년 6월 일본군 위안부로 등록돼 정부와 정의기억연대로부터 받은 생활지원금 4,300만 원을 강정구 교수와 이해동 목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에 기부했다. 누구보다 베트남 민간인 희생자 그리고 살아남은 유족의 삶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듬해인 2001년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과와 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베트남 호찌민 묘소를 헌화한 뒤 우리 국민이 마음의 빛이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사과의 기폭제가 됐다. 할머니의 이런 숭고한 정신은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김옥주 할머니의 2,300만 원이 더해져 총 7천만 원으로 2003년 한겨레 신문사와 통일문화재단이 함께 추진한 평화박물관 건립운동인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를 포함하는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결성에 종잣돈이 되었고, 이후 전쟁 범죄의 피해자로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할머니들의 뜻을 살려서 고통의 연대, 건립의 정신으로 평화박물관 건립으로 이어진다. 기림의 날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기르고 정의를 향한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제정된 날이며, 피해자의 존엄을 되새기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역사를 마주하는 날이다. 역사를 부정하지 말라, 피해자에게 사죄해라는 이 외침은 30년 넘게 광장을 채워왔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평화의 소녀상을 파괴하고 그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조형물 훼손이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역사를 지우고 정의를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다.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소녀상을 훼손과 테러로부터 지키는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의무이며 반드시 실행해야 할 책무다.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림의 날의 의미와 광복 80주년의 약속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드러내고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광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국제사회 속에서 끝까지 이 문제를 알리고 함께 할 것이다. 또한 피해를 치유하는 장소를 넘어 역사적 진실을 나누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안전하고 지지적인 공간을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오랜 인내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